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 후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진 않았더라도 제목은 익숙하시죠? 저는 그 운수 좋은 날이 제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아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는 계약금을 넣은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여보,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계약금 가지고 오후 3시까지 가야 해요. 아내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이 계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일찍 가서 기다릴 거야.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라며. 그래도 늦으면 안 돼요. 요즘 같은 때 집 한 채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내는 계약금을 넣은 봉투를 다시 열어 확인하고 단단히 닫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꽉 쥔 손끝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래 기다렸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집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만 부족해 계약금을 맞추지 못한 적도 있었고 계약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순간마다 눈물을 삼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는 비로소 남의 집에서 전전하는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계약서를 가지런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계약하는 게 맞는 거겠죠? 나도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집에 있어. 준비할 것도 많잖아. 아내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발 정말 조심하세요. 알았어. 이 계약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놓치면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계약금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내 집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한 달도 안 되어 새 집을 찾아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없어져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제 가족은 이런 불안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 면허를 따고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아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멀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갔고 희망을 가질 때마다 현실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침내 손에 잡힐 듯한 기회였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동네,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곳.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단단히 다짐하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집을 나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계약금을 손에 쥔 손끝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집을 갖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동안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늘 남의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월세를 몇 개월 밀리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쫓겨났고 새벽에 몰래 짐을 싸서 나와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사라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부모님은 늘 한숨을 내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집을 가져야 할 텐데.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가족을 이런 삶에 살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고 방과 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저는 빠르게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택시 운전이 제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운전대에 처음 손을 올린 날, 저는 룸미러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우리 집을 마련할 거야. 그 후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점심도 건너뛰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건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제가 모으는 돈은 언제나 한 발짝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위치, 우리가 모아온 돈으로 계약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조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택시 면허와 한 달 벌어 겨우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뿐이었을 때 그녀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를 채우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점 라면보다 그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님, 오늘도 라면 하나죠. 그녀는 저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거라도 같이 드세요. 그녀의 사소한 친절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뜨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 가게를 갖고 싶어요. 따뜻한 국밥집 같은 거요. 돈 없고 힘든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겠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꿈을 이뤄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함께 꿈을 꾸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행도 가보지 못했지만 대신 서로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다닌 적도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줄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엔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좋은 날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는 순간 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시계를 보니 계약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기분 좋게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사님, 제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병원까지 제발 좀 태워주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진통이 시작됐어요. 너무 아파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계약금을 떠올렸습니다. 이 남자를 태우면 병원까지 최소 20분, 다시 계약 장소까지 가는데 30분.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다 해도 변수가 생기면 늦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남자는 더욱 애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사님, 제발요. 양수가 터져서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룸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함, 공포, 불안. 그 눈빛을 본 순간 문득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던 날, 저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주지.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얼른 타세요. 그 순간 제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신음하는 여성을 룸미러로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계약까지 남은 시간은 50분.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분. 다시 계약 장소까지 돌아가려면 딱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도로 상황이 변수였습니다. 이 선택이 옳을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속도를 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가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여성이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창틀을 꽉 잡고 있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저는 다시 한번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저토록 다급한 표정을 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는 어떨까? 그리고 만약 제가 운전하는 택시 기사라면? 그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남은 거리는 5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도로였습니다. 사고가 났는지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로 한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었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가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기사님? 병원까지 얼마나 더 걸릴까요? 저는 빠르게 도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작은 도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직진하면 병원까지는 5분 거리지만 정체 때문에 10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틀었습니다.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더 빠를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오해한 덕분에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부축하며 급히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간호사들이 들 것을 가져와 여성을 눕혔습니다. 그녀는 곧 병원 안으로 실려갔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분 건강하게 아이 낳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남자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계약까지 남은 시간은 단 25분. 이제 계약 장소로 가야 한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차를 돌려 계약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그 답을 알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출발한 저는 급히 핸들을 틀어 계약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남은 시간은 25분. 병원까지 오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대한 빠르게 간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도로를 살폈습니다. 병원 근처라 차량이 많았지만 신중하게 틈을 찾아 빠져나갔습니다. 계약금 봉투는 조수석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는 순간 갑자기 도로 위에 급정거한 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또 정체인가? 앞 도로에서 경적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공사 중이었습니다. 도로 한쪽이 막혀 차량들이 한 차선으로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옆 차선을 확인했습니다. 오해할 길이 있긴 했지만 그 길을 타면 신호가 많아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냥 기다릴까? 아니면 돌아갈까? 저는 룸미러를 통해 차량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곧바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우회도로로 접어들자마자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다행히 차량이 별로 없어 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문제였습니다. 연속으로 걸리는 신호등의 발이 저절로 가속 페달을 조절하며 조급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녹색불이 떠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상대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내였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고 있어. 15분이면 도착해. 괜찮아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조금만 기다려. 정말이에요? 계약금 잘 챙겼죠? 저는 조수석에 놓인 봉투를 흘깃 바라보며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아내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늦을까봐 너무 긴장돼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오늘 꼭 잡아올게.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 충분히 갈 수 있다. 자신을 다독이며 저는 계약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 계약 장소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주차만 하고 서류만 넘기면 된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 장소에 도착해 차를 세우려는 순간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가 복잡해 길가에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 남은 시간은 3분.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어디쯤이세요? 계약 상대방이 조금 전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건물 앞인데요. 주차할 자리가 없네요. 아이고, 그냥 급한 대로 근처에 세우고 오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급하게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약이 진행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서둘러 주세요. 계약 상대방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계약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다른 분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든 계약금 봉투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방금 전 다른 분이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집을 놓쳤다는 의미였습니다. 설마 정말로 늦은 건가? 저는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려왔는데,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꿈은 또 한 번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다른 분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계약금 봉투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온 이 기회를 겨우 몇 분 차이로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부동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몇 분 차이로 계약이 끝났다니 정말로 운명이란 것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 선택한 길, 병원으로 향한 그 짧은 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몸은 싸늘했습니다. 손에 쥔 계약금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 후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다 됐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자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혹시 늦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 꿈꿨던 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계약 다른 사람이 했대.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녀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속으로는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올 거죠?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세상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계약 장소로 향했더라면, 그때 신호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주차장 자리가 있었다면,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평소에 듣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아무 의미도 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놓인 계약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천천히 엑셀을 밟으며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보일까? 택시는 조용히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조수석에 놓인 계약금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봉투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겁게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내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왔어요?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안 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속으로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있는지.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고 우리 둘 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는 길에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 산모를 태웠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늦었던 거예요? 응.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문득 우리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집이 없어 방을 전전하던 시간들, 매번 모은 돈이 부족해 계약을 놓쳤던 순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강했습니다. 현실이 힘들 때마다 저보다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보다 먼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잡지 못했지만 다음번엔 꼭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다음엔 정말로 우리 집을 가질 거예요.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있다면 기다리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온갖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약을 놓친 후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손에 들고 있던 계약금 봉투의 무게. 몇 분만 빨랐다면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집을 계약하는 대신 한 부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집을 가질 기회를 잃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꿈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많이요.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면 먼저 돕고 보는 사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놓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집이지만 당신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켰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조금씩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요. 내일 또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하루였지만 아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제의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잘 잤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놓쳤는데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기회는 또 올 거예요.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준비하면 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저는 기다린다고만 생각했지만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전히 우리 부부는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을 다를 바 없이 도로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한 후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있었기에 이제는 몸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 순간 제 택시에 한 손님이 올라탔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기사님, 충정빌딩까지 가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룸미러를 통해 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어딘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룸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손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사람인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 역시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몇 년 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던 분인가요? 손님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그때 저희를 병원까지 태워주셨던 기사님이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듯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급히 가야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병원까지 최대한 빠르게 달렸고 결국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는 반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기사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의 선택이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일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손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로 기사님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병원까지 태워드렸던 게 몇 년 전인데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기사님 덕분에 아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지금 다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요즘은 어떠세요? 택시 일은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네,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내와 집을 계약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차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사님 개인 택시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룸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 택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 시스템과 협력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좋은 기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몇 년 전 단순한 도움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회사에서 채용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사님 같은 분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일까? 몇 년 전 한 선택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 했고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일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후에는 저희 회사의 서비스 운영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새로 도입할 시스템 관련 자문을 맡아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믿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기사님이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새로운 삶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세상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드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차창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두웠던 미래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향하는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며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천천히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이걸 정말 잡아야 할까?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해요? 아내는 반갑게 받았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예전에 병원까지 태워드렸던 분을 만났어요. 아내는 순간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요? 몇 년 전 그분이요? 응. 그런데 그분이 내게 제안을 하나 했어.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교통 관련 사업 그리고 나에게 개인 택시 면허 지원과 함께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아내는 한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몇 년 전 당신이 내렸던 선택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렸습니다.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걸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택시 운전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단순히 개인 택시를 갖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더 나은 미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이 기회를 잡아볼까 해.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길이라면 난 언제나 응원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그의 명함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택시에서 배웠던 기사입니다. 제안해 주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운수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